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早春3月，一个新的万物复苏的季节，我非常高兴作为中国企业界的代表，今天受邀和在座韩国企业家们聚在一起，探讨交流，并分享进入中国市场战略这一话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이른봄 춘3월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중국 업계를 대표하여 한국 기업인 분들과 함께 중국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演讲之前呀，我想跟在座的韩国企业家们提3个问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第一个问题呢，请大家就没有去过中国的，请举手。 첫 번째 질문은 한 번도 중국에 가보지 못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谢谢，谢谢。去过5次以上的，请举手。 5번 이상 중국에 가보신 분들. 谢谢，谢谢，谢谢。会讲中文的，请举手。 중국어가 가능하신 분들. 谢谢，谢谢。其实呢，我会讲韩语的。刚才我做了一个统计，可能大部分人对这个中文还是不是很熟悉。那下面呢，我就用这个不是很好的和一般水平的韩文向大家做一个介绍。 사실 저는 한국어를 할 줄 압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중에 중국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강의를 한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처음에 지금 이게 철융 그룹이거든요. 천용이 아니고요. 철융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거 통역 쪽 번역이 잘못된 것 같고요. 뭐 보시다시피 저희 양력이고요. 저는 이제 1990년도 말 때 한국에서 주재원 생활로 한국과 한 25년 정도 한 350번 정도 오간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뭐 중국의 유통을 총괄하는 그 상업연합회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그 업무 분야가 개발 분야가 하나 있고요. 개발 분야는 주로 이제 그 상가 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야는 이제 투자 분야고요. 세 번째는 트레이딩, 무역 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업무는 엑스포, 그 전시회, 대형 전시회, 익스피션. 그 다음에 미디어, 그러니까 프로덕션을 기능을 갖고 있는 미디어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4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쪽이 저희 지금 철융 그룹이 개발하는 복합 단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가죽 테마로 이제 개발하는 이제 복합 단지고, 여기는 상가가 있고, 뭐 오피스도 있고, 호텔도 있고, 여기에는 그 지금 상하이하고 항저우하고 중경하고 산동, 합비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는 키즈입니다. 키즈몰가 있고요. 이는 저희들이 처음 기획을 해서 했던 2010년도 상하이 엑스포의 기업연합관입니다. 뭐 사인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수는 이제 저희들이 했던 구매 상담회라든지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 5가지 내용을 갖고 오늘 주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경제의 그 현황, 두 번째는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세 번째는 중국 시장 유통 구조의 특성, 네 번째는 중국 시장 마케팅 전략이고요. 다섯 번째는 사실 진출 전략이라보다도 건의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78년도 이후에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뭐 G2, G1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1840년 이전에 중국은 전 세계에서 GDP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GDP가 중요한 가 아니고 총량이 중요한 거 아니고 GNP가 더 중요하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현황을 보면 90년도에 중국 산업화 원동력에서 아마 30년 이상의 개혁 개방을 하면서 소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이 2020년 정도에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2050년 전 경우에는 고령화와 실버 산업 본격화가 시작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혹시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해를 들었으라고 믿는데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가 지금부터는 신常态, 원래의 두 자리 고성장을 하다가 지금부터는 중성장 7% 좌우의 성장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을 보다도 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좀 이 세미나를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도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쪽지를 주시면 쪽지에다가 질문사항하고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발표를 하면서 혹시 내용하고 맞으면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시간상 관계로 답변을 못 드리면 추후라도 제가 메일로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앞으로 유의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도시화, 중국의 삼농 문제, 그러니까 농업, 농촌, 농민, 그 다음에 FTA, 중국이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 다른 나라와의 FTA 관계를 좀 유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이따이루, 해상 실크로드하고 육상 실크로드 두 가지를 새로 부흥을 한다가 간략하게 표현을 해서 이따이루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유심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중국의 베이상광, 그러니까 북경 상하이 광주보다도 2선, 3선, 4선, 5선 도시들을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 특성별로 좀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통상 중국에서는 이제 경제권을 위쪽은 동북 삼척권,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화북권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강 삼각주, 소위 이제 화동권이고요. 그 밑에가 화남권, 그 다음에 중원 지역, 서부 지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넓고 다양하다, 풍부하다. 다음은 간략하게 이제 현황을 설명했으니까 다음은 중국 소비 시장의 변화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친구들이 많은데요. 30년 이전에 제 동관에서 동관 호문에서 장사를 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때는 자기가 봉제해서 옷을 만들면 그래서 도배 시장을 갖고 가면 거의 뭐 새벽부터 중국 전 지역의 상인들이 모여서 거의 경쟁을 하다시피 해서 구매하는 단계였고요. 그것이 30년 전의 현황이었고요. 그 후에 한 15년이나 20년 정도 바뀌면서
상당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산업별로 좀 이제 소비시장 바뀌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 중에서 특히 잘 아시다시피 그 여성하고 도시화하고 정보하고 금융 이쪽 부분을 상당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지금 그 상품이 다양한 상품을 선호하면서 가격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하면 일단은 건강, 그 다음에 새로운 거, 개성적인 거, 그 상품을 지금 많이 추구를 하고요. 특히 퀄리티, 품질과 이 어떤 개성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을 많이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를 들면 이 사치품 부분에서는 그 2014년도에 통계를 보면 그 US 달러로 토탈 한 1,060억 불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 중국에서 소비한 부분인데 전체에 아마 이제 그 46% 정도 되는 거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규모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FTA 부분을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저게 그 한국과 중국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전략의 부분에서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없으세요?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별로 관심 없는 분야인지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쪽지를 주세요. 네. 세 번째 단계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부분은 하나는 이제 거시경제적인 현황이고 중국 소비 시장의 변화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의 그 유통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유통 구조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각자가 취급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누구랑 만나서 어떻게 미팅을 해야 될지 그런 이 구조를 한번 설명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에를 보시면 저기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 수출한다고 봤을 때 무역상이 있을 거고 중간에는 이제 수입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와 이제 결제 시스템 페이먼트가 따라갈 거고 물론 당연히 이제 세관이라든지 뭐 FDA라든지 이런 이제 공기관의 절차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중국 내의 유통은 그 판매의 총판이나 그 총대리상이 있어서 아마 현재 상황에서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쬐끔하게 O2O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플랫, 그 다음에 이제 O2O.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오프라인 쪽에 백화점이나 쇼핑몰, 뭐 아울렛, 전문 매장, 슈퍼마켓, 지역 상권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 쪽에 보면 그 모바일 쇼핑, 홈쇼핑, 전자상거래. 혹시 여러분들 웨이신 들어보셨습니까? 웨이신? 그 웨이신은 지난 사실 2013년 말부터 중국에서 마케팅 채널 중에 하나로 아주 지금 뜨겁게 떠오르는 이제 채널이 하나고요. 사실 저희들도 지금 철룡에서 북경의 이제 무역회사가 식품하고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화장품 부분은 북경팀에서는 주로 지금 웨이신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팔더라고요. 거의 뭐 한 달에 100만 장에서 뭐 200만 장 정도. 저도 아주 처음에 이제 신기를 했는데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웨이신이 상당히 지금 떠오르는 채널 중에 하나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O2O 부분이고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동시에 간다. 그 지금 옆에서 보니까 찡동이 그 소싱제 바잉 소싱 이제 보니까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O2O 시장을 조금 더 예를 들면 앞으로 중국에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그 나중에 그 집으로 갈 때 집 가기 전에 동네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받아서 집으로 간다. 이 부분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째는 이제 물류 비용이 상당히 그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편의점하고 믹서를 해서 항상 퀄리티라든지 그 에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O2O 부분이 그 이 단지 내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상가하고 서로 윈윈하면서 아주 새로운 그 모델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홈쇼핑이 제가 보니까 한국은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중국에서는 동방 CJ 말고 뭐 물론 이제 현대 GS 여러 곳이 지금 중국의 천진이라든지 중경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뭐 상하이 지역을 많이 진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중국에서는 TV 홈쇼핑이 다른 쪽으로 다른 이제 그 채널과 비교하실 경우에 포인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이 하나 있을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전자상거래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실 거고요. 터보나 텐모나. 근데 조금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이제 뭐 많이 들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텐모하고 터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이미지가 물론 전체는 아닌데 조금 상당히 포인트가 조금 작아 부분, 그리고 가격 경쟁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해서 어떤 분야는 산업별로 좀 타격이 심하다 해서 또 그러고 이제 탈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그리고 앞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고 이제 그 매출이 늘어날 거로 판단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인데요. 다음에는 이제 쇼핑몰에 갔을 때는 지갑을 안 갖고 가고, 중국에서 지금 제 친구도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개발하는 이제 키드몰은 주로 그 어린이 테마로 어린이가 그러니까 주로 가족 단위로 패밀리가 와서 그 놀고 그러니까 즐기고 체험하고 교육이 되고 또 먹을 수도 있고 쇼핑할 수도 있는 그런 종합적인 쇼핑몰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표준을 만들어서 한 한국 평수로 4만 평짜리를 일단은 5개 도시를 시작을 해서 앞으로 개선 늘릴 계획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 쇼핑몰에 가서는 지갑을 필요 없어요. 현찰 필요 없고 카드 필요 없고 모바일 하나로 전부 다 이제 결제를 하는, 페이먼트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중에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채널을 유심히 좀 관심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중국에 진출해서 마케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은 FTA를 제가 왜 별도로 또 끄집어냈냐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 FTA의 강국입니다. 선진국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과 이제 FTA를 했고요. 중국은 사실 FTA를 시작한 지가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FTA를 시작을 하면서 이 유통의 구조의 변화를 상당한 변화를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조를 봤을 때 FTA 채널에 대해서 이제 그 수입 절차를 봤을 때 역시 또 예를 들어서 한국 상품이 중국에 진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상품, 위를 보면 한국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상이고 물론 이제 옆에는 이제 물류와 이제 결제 페이먼트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유통이 되는데, 이걸 조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제 한국 왔는데, 오기 전에 이틀 전에 그 산동성 웨이하이 유해시 이제 공무원들이 뭐 부시장님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좌담회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진 건 아닌데, 웨이하이에서 그 웨이하이 시하고 저게 중국과 한국의 FTA가 될 경우에 웨이하이 시하고 인천의 송도하고 그 모델시로 한번 시험 테스트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지금까지 모든 그 수입은 수입해서 절차를 밟아서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통관을 거쳐야만이 판매가 가능했는데, 그 일단은 물론 이제 그 중앙정부의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허가가 떨어지면 먼저 수입을 해서 물류창고에서 판매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시작한 다음에 한 달 단위로 결제가 가능하고 그 허가도 그러니까 후불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 특히 한국과 중국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해외 직구 부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중국에서 한국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직구를 많이 합니다. 단 금액 제한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RMB 뭐 200원이다, 300원이다. 그러고 그 주로 이제 EMS라든지 DHL로 이제 통관이 되는데요. 나중에는 한중 간의 FTA가 되면 그 웨이하이라든지 그 산동반도라든지 다른 지역, 특정 지역을 통하면 배로 운송이 가능하니까 물류비가 상당히 절감되라고 생각하고요. 비용도 뭐든지 퀄리티라든지 저기 원가가 상당히 절감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표현이 조금 이제 그 애매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FTA 중에서 뭐냐면 그 중국의 쯔마오 취 자유무역구역,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하이 포동 쪽이 자유무역구역인데 거기에서 매장을 오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회사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단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한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지금 주로 제일 인기 있는 거가 호주나 뉴질랜드의 뭐 식품들, 오가닉 식품들이 상당히 인기 있고 해서 직판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통관을 해서 수입을 해서 먼저 통관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 중간 과정을 안 거치고 회사에서 직접 그 자유무역구역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원가라든지 가격이 페이먼트 프라이스가 아마 한 30%, 그러니까 20%에서 30%가 절감이 되고요. 특히 자동차일 경우에 자동차는 보니까 지금 상하이 그 포동 지역에서 자유무역구역에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통상 그 대리상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보다 한 22% 정도가 비용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중국 뭐 거래에 있어서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좀 설명을 드려도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뭐 혹시 문제점이 있으신지.谢谢. 다음은 그 마케팅 전략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략 그러면 너무 애매합니다. 이게 사실. 뭐 아이템별로 그 다음에 그 각자별로 각 회사별로 다 전략이 틀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전략 이야기를 하면 무슨 사전 준비 그 사전 준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통상 좀 코미디 부분이 예를 들면 중국이 인구가 많다. 13억 5천만이다. 그 중에 1%한테 물건을 판다. 예를 들어서 펜을 하나 판다. 1%면 1350개다. 50만 개다.
어마어마하다. 사실 제가 봐서는 그 명확치가 않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 명확치 않으면 그 1%가 이 펜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 펜을 사고자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좀 예를 들면 그 북경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북경에 어떤 식당이 있냐면 리자차, 그 성이 그 저게 역사역 그 리자 이제 성역인데, 그분이 대학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고 은퇴를 해서 어릴 때부터 요리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한번 내고 싶어서 식당을 내는데 가족들도 다 반대를 했고요. 그러고 주위 사람들도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왜 식당을 하냐? 뭐 저 대학 교수하고 이제 명예도 있고 뭐 먹고 살고 걱정 안 하는데, 근데 이분은 말씀이 내가 사실 식당을 뭐 하는 거가 너무 이제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내 식대로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식당을 오픈을 했는데, 식당이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테이블만 받아요. 한 테이블. 그리고 메뉴가 없어요. 오시면 그 가격이 한 테이블에 R&B로 뭐 3,800원이다. 4,800원이다. 5,800원이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이게 장사 될까? 누가 먹을까? 다들 이야기가 뭐 식당을 내려면 뭐 기본적으로 하루에 100명이 와야 되고 유동인구 얼마 있는 데서 식당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여기에 그 아주 골목길 안에 하나 테이블 내갖고 그 장사 되겠냐 했는데, 그 한 달 후에부터는 저기 예약을 해야 됐어요. 예약을 못하고는 갈 수가 없고요. 지금은 아마 내가 봐서는 6개월 전에 예약을 안 하면 갈 수가 없는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식당이 가능했냐? 그럼 그분은 사실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한 거가 전혀 아니고요. 자기가 봤을 때 중국 내에, 특히 북경 내에 있는 어떤 조금 특급 뭐 그런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내가 좋은 제품을 공급하겠다 해서 그분은 사실 사장하고 서빙하고 그리고 구매하고 혼자서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을 자기가 직접 가서 보는데, 일단은 아주 신선한 싱싱한 자재를 사오고요. 그리고 조미료를 전혀 안 써요. 그리고 그분의 조상의 조상이 청나라 때 황궁에서 그 주방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일부에 그 뭐 좀 전설 비슷한 부분인데 그 메뉴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최고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공급을 한 겁니다. 지금 아마 그 미국 대통령 클린턴도 가보셨고 하여튼 많은 그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예를 드냐면, 막연하게 다들 보면 뭐 중국 진출 뭐 전략 뭐 인구 얼마, 면적 얼마, 지역 얼마,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내 소비자가 어디있냐, 누구한테 내 물건을 공급할 거냐 하는 부분을 사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역시 조금 사전 준비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사전 준비에 그 전략 중에 조금 좀 유심히 좀 고민할 부분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면 이제 어제도 이제 뭐 키즈 쪽에 제가 이제 키즈 뭐를 하니까 키즈 쪽에 그 사장님께서 중국을 진출하고 싶은데 해서 저랑 만나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중국을 상당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중국 가면 다 망한다. 중국 가면 믿을 사람이 없다. 파트너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어떻게 누구를 찾아가야 될 거냐. 그래서 아주 질문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25년 전에 한국에 와서 놀란 부분이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외모들이 너무 몽고 사람하고 비슷해요. 예, 몽고 사람하고 비슷하고요. 제 와이프도 오리지널 제 몽고 사람이지만, 저는 이제 내몽고 출생이고요. 그래서 몽고 사람, 제 주위에는 몽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몽고 사람하고 너무 닮았다. 두 번째는 중국의 문화.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의 4대 명작, 뭐 홍루몽이나 수호전이나 뭐 이런 부분의 삼국지는 보면 뭐 거의 그 남자 기업인들은 거의 한 10번 이상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특히 역사 부분도 그렇고, 저는 이제 뭐 역경도 그렇고, 뭐 손자병법, 저도 처음에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딸려서 이게 대화를 할 수 너무 놀랐어요, 사실. 중국 문화는 사실 중국 사람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왜 펑여라 표현하냐? 펑여도 신朋友, 老朋友와 好朋友,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는데,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문화 부분을, 특히 중국의 역사 부분을 많이 알고 있다는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놀란 부분인데, 세 번째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이제 와 보니까 밥을 자주 사더라고요, 저한테. 뭐 거의 뭐 매일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라웠는데, 후에 안 부분인데, 아마 본토에서 온 사람은 많이 못 봤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이 길거리에 바로 나가면 중국 사람이 널려 있고요. 앞뒤가 뭐 중국 뭐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을 거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본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저를 이제 식사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을 대화를 나눠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놀란 부분은 중국 문화라든지 중국 역사 부분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중국 한자, 원예만, 고문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강점이고요, 한국이. 아마 한국 분들이 중국의 2선이나 3선, 4선, 5선 도시에 가면 똑같이 편하게 그분들하고 어울리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물론 이제 식생활은 좀 틀릴 수 있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 가서는 제가 봐서는 적응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 아니냐. 그래서 문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 너무너무 강점이다. 또 다른 한 강점은 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한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한국 상품, 뭐 제가 SMP라고 이제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매출이 10억 하는 매출이 작년 연간 매출을 한 100억을 했는데, 금년에 1월 달에 매출을 100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로 타오버에서 이제 마스크팩 갖고 해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다들 사실 뭐 중국 시장이 어렵고 힘들다,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렵다, 파트너를 어디에서 찾을지도 모르겠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첫째는 제가 봐서는 한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서 뭐 조금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인데, 조금 이제 중국의 사전 준비작, 마케팅의 전략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지역의 차이성, 복근성 같은 경우에는 산만 넘어가도 언어가 틀려요. 그러면 그쪽하고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사실 똑같습니다. 한국도 중국도 학연, 뭐 지연, 여러 가지 다 있고요. 뭐 친인척 관계. 그래서 방법은 사실 다 잘 알고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드냐? 제가 봐서는 좀 인내심이 필요하고, 사실 사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보면 그 정부기관 이제 저기 주체로 뭐 코트라나 이제 무협회나 중국에 가서 시장 조사라든지 뭐 이제 상담회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관여를 합니다. 보면 거기가 중국 그 팜플렛도 없고 무역팀도 없고 그러고 중국어도 잘 모르고 해서 근데 일단은 중국이 큰 시장이다 해서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화를 하면 미팅이 안 돼요. 명함 교환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제가 건의하는 부분은 6개월 전에 그 내가 필요한 바이어들이 어떤 바이어들이라는 것을 분류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을 진출하려면 중국의 1000개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업종별로 그러면 류디냐, 류디가 그러면 어느 쪽에 앞서가고 있느냐, 유통이다 그러면 바이렌이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누가 옆에서 전문가가 뭐 도와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자기가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6개월 전에 제가 지금 공부한다면, 그러니까 상담회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건의한다면 내가 원하는 바이어가 어느 지역에 어떤 업체다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 지금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미리 아이템하고 자료를 보냅니다. 그 뭐 무역협회나 코트라나 저희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고요. 해서 사전에 그 업체들하고 한번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봤을 때 맞다.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쪽도 스펙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제조 업체가 원한다 해서 사전에 코어퍼레이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시장에 가서는 물건 전시뿐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파티야 파티. 가서 친해지고 가서 편하면 술도 한잔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해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시작하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시작이 안 되고요. 뭐 갑자기 한번 만나서 여러분들 저랑 이제 처음으로 만나잖아요. 비즈니스 하자. 준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의 그 현실과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좀 이해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거나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중국 현지화를 하는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야 되고요. 특히 그 법규 제도를 잘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고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제가 한국에 오면 이제 어떤 표현을 하면 제가 이제 한국말을 조금 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하는데 그 한국인을 제가 한국말 할 수 있어가고 지금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한국 일은 한국 사람이 해야 되고요. 당연히 중국 일은 중국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제가 이제 전략 부분에서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참조사항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어봤는데, 제가 오기 전에 사실 그 한 5개 업체를 식사 대접을 하면서 상하이에서 제가 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은 큰 대기업은 아니고요. 중국에서 그 한 연간 지금 매출 한 1,000만 불 이상, 1,000만 불 이상 하는 뭐 식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는데 한국하고 그 이제 뭐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는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어렵다. 누구랑 어떻게 대화할지도 잘 모르겠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류홍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중국 광주에 가면 그 粤시우취 월수구에 청나라 때부터 식품을 이제 취급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도매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아줌마인데 류홍의 아줌마인데
아주 그 가게도 없이 시작을 해서 의자 하나 놓고 지금은 연간 보니까 지금 RMB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 돈으로 한 1억 2천만 정도 해요. 그 중에 보니까 한국의 캔디, 유자차, 그리고 과자류, 음료수 다양하게 취급하는데 한국 식품만 한 8천만 원 정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 자기 자체 브랜드로 한국하고 다이렉트로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저기 대련에 있는 업체하고 거기에서 수입을 벌크로 수입해 와서 공급을 하면 이 양반이 그 광주에서 중국 광주에서 마케팅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델리버리도 너무 안 맞고 퀄리티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중간에 저기 업체가 있어서 그 본사는 저기 한국에 제조업체는 한국에 있고 너무 힘들다. 다이렉트로 하면 자기가 그 2배나 3배 이상을 팔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좀 그 한국에서 자기 아이템을 취급하는 중국말 잘하는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가 소원이었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결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일방적이다. 조금 서로가 좀 자주 만나서 좀 유도리 있게 계약금을 50% 하지 말고 30% 하고 중도금을 40% 하고 나중에 결제를 30% 하는 걸로 하든지. 지금은 통상률이 보니까 중국을 못 믿겠다 하니까 사실 저기 50% 하고 생산해서 50%를 TT로 쏴야만이 물건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국 사업하면서 애로사항 많겠지만 그래서 중국 쪽만 탓하지 말고 좀 중국 쪽에 애로사항도 들어봐서 그럼 해결책이 뭘 거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MOQ 부분은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기 상하이에는 이제 그 하우야오라는 이제 아주 후배놈이 있어요. 식품을 취급하는데 연간 보니까 한 1,300만 불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류 바람 때문에 한국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을 취급하고 싶어서 한국을 자기가 이제 3번을 다녀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힘들다. 근데 통역을 데리고 와서 미팅을 하는데 첫째는 서로가 믿음이 안 쌓여있고 그리고 MOQ를 발주하면 자기는 사실 스타트를 해서 한번 시작하고 싶은데 MOQ 양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방법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그 대화는 안 된다. 그래서 규정이 이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사례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 부분은 한국 기업체들 조금 인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예를 좀 몇 가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맘카페는 이제 이제 성공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 아마 잘 아시다시피 카페벤하고 맘카페가 이제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맘카페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정말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간략하게 적이다시피 무슨 이제 휴식 공간이었고 문화적인 부분을 잘 믹스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이제 리자 차이나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진출 전략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좀 건의사항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퀴즈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제 퀴즈 회장 사장님께서 저한테 중국에 지금 진출하고 싶은데 자기는 한 15년 동안 중국을 관심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갔대요. 그리고 이미 중국의 항주에 매장이 5개 만들어졌고요. 해서 지금 중국 쪽에서 콜이 많이 온다. 직접 찾아와서 특히 개발상들이 지금 오프라인 쇼핑몰이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이제 온라인의 충격 때문에. 해서 집객 효과로서는 퀴즈가 제일 좋아요.
이제 애가 한 명이 오면 어른이 2명에서 심지어 4명에서 6명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면 사실 애는 놀지만 어른들도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객은 제일 좋은데, 그래서 자기가 중국을 진출하고 싶은데, 첫째는 상하이를 가고 싶다. 상하이 가는데 건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물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리고 파트너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첫째는 공감대다. 소위 무슨 공감대냐? 그러니까 이제 키즈를 가능하다고 자기가 판단하고 중국에 가겠다고 지금 결정했는데, 그럼 똑같이 중국에서도 이 아이템을 좋아하고 이 아이템 갖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하고 믹서되는 거가 제일 좋다. 근데 그 공감대가 없이 단순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좋으니까, 아주 좋은 위치니까 들어가서 비싼 임대료에 해봐야 계속 걸릴 거다. 왜? 공감대가 형성 안 됐으니까 협조가 없을 것이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내 사업이다, 이걸 키우자 해서 사실 파트너십이 가능하고요. 전략적 파트너십이 가능하고, 임대료도 정상적인 임대료보다도 우리가 이거를 키워서 체인점 활성화할 수도 있을 거고, 체인 사업할 수도 있을 거고, 나중에 이거를 회사를 상장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꼽으면 첫 번째가 공감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대를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역할 부담을 좀 아주 명쾌하게 하라. 예를 들어서 한국 측에서 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제 강하니까 어떤 기획이라든지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이 감동을 주는 서비스 부분은 한국 쪽에서 맡고, 중국에서는 하드웨어 부분, 그리고 좋은 위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원하는 거가, 키즈가 일단은 이제 지하철이 있는 거를 이제 편의성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지하철을 하나 원하고요. 두 번째는 주거단지 있는 거를 원하고요. 주거단지도 기본적으로 30만 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그만 상가만 있는 것보다도 사실 조금 대형 몰이라든지 아주 특색 있는 몰 안에 들어가는 건 좋다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몰은 임대료가 비쌀 거고요.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것만 따지면 사실 코스트가 너무 높다. 근데 파트너십이 돼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시작을 하면 충분한 어떤 커버가 가능한 거 아니냐 해서 제가 공감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마 혹시 아까 보니까 중국에 5번 이상을 다녀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중국에 가면 중국의 정서상 한국분이 1명이 가면 거의 한 10명, 12명이 나와서 대접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융성하게.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한국 기업인을 내가 인정하고 파트너를 하기 위해서보다도 어떤 전초 단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마련하는 식당이고요. 그래서 많이들 보면 나한테 너무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나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른 부분 하나 더 예를 들면요, 제가 북경에 이제 인테리어로 해서 아주 성공한 회사가 있어요. 연 매출이 한 R&B로 1억 이상을 하는데요. 그것도 소호, 중국의 최고의 개발상 중에 한 명인데요. 그쪽하고 지금 일을 같이 합니다. 일을 같이 하는데, 그러면 왜 성공할 수 있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분은 일단은 첫째, 이 팀원들이, 회사가 이제 북경에 있는데 전부 다 이제 글로벌 시스템이다. 영어로 한다. 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은 그 대기업 위주로 마케팅을 한다. 그것도 아주 핵심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이제 소호하고 해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어렵다 합니다. 근데 자기가 모든 부분을 자기가 버리고 한국적인 부분을 전부 다 버리고 일단은 무조건 그 중국 고객한테 맞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인테리어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 부분은 그 제품 판매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마케팅 하기가 문화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컬러하고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컬러가 틀릴 거고요.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 선호하는 컬러가 있을 거고 남방 지역에서 선호하는 컬러가 있을 거고 디자인도 상당히 틀리거든요. 이 부분을 전부 다 이겨내고 또 특히 외국 업체가 그 코스다가 비싸잖아요. 그 부분을 다 이겨내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건의사항에서 예를 들면 무조건 하여튼 중국 측에 내 고객한테는 감동을 주자가 그 건의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 상하이에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유압 쪽의 제조업체인데 주로 이제 중국의 그 공작 기계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처음에는 이 시장을 뚫으려고 자기가 한 80번 정도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정권 있는 사람은 전혀 못 만나고 밑에 담당자하고만 만났는데 그 우연찮게 서울에서 그 회장하고 사이중공의 회장하고 그 3.1중공 회장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자기가 그 5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드렸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하나는 이제 기술력, 자기가 최고의 유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료를 이제 건네면서 설명드린 거 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다른 사람보다도 최고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 이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사람들이 많이 불만이 있었을 때 한국에 직접 와서 R&D 센터를 견학시키고 중국에 돌아갈 때는 그 선물을 하는데 선물을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쿠쿠 선물이 중국에서는 상당히 인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쿠쿠 선물만 하는 거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한국 쌀까지 해서 쌀 어떻게 씻어서 뭐 어떻게 그 밥을 하면 최고의 밥맛이 난다. 아주 그 감동적인 해서 그게 회사 직원들 3.1중공의 핵심 멤버들은 그 선물을 받고 다 감동을 했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꼭 뭐 그것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감동을 줘서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기술력과 감동을 주는 감동적인 서비스를 갖고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니냐를 강조하고 싶고요. 또 건의사항 중에서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역시 상하이인데 상하이에서 무역 쪽을 하는데 철강 쪽을 합니다. 연간 한 1억 불 정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분 이제 뭐 조남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지금도 상하이에 계시고요. 상하이 좋은 일을 하시고. 근데 연간 지금 매출이 한 1억 불 정도 해요. 근데 이분은 그러면 중국 진출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 상하이 지역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동네에 가서 아주 그 중에서도 최고싼 사무실을 구했다 합니다. 아마 상상도 못하는 그 면적이 한 30스퀘어미터인데 월세가 중국 돈으로 300원. 너무너무 싸죠, 그게. 뭐 전혀 없고, 뭐 시멘트 뭐 대충 있고, 뭐 이제 전동도 안 들어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자기는 진행할 때 모든 서류, 모든 증빙 서류는 전부 다 완벽하게 남겼다 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해서 매년마다 쬐그만 사무실에서 매년마다 1억 불의 매출을 올렸고, 거의가 이제 워낙 좋은 제품이고,
중국에서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상당히 좋았대요. 거기가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마 한 20% 이상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죠. 그래서 너무 잘 나가니까 갑자기 중국의 기관들이 조사가 나오거든요. 조사가 그것도 한 개 기관에서 나온 거가 아니고 공상관리국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는 부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국도 두 개 세무국이 있어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안, 경찰 쪽인데 경찰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부, 여기로 이야기하면 이제 국정원까지. 너무 이상하다. 이게 아주 쬐끄만 회사에서 이게 매출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냐 해서 무슨 불법 부분을 한 거 아니냐 해서 6개 부처에서 나와서 4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받았다 합니다. 거의 잠도 못 자고 했는데 그 결과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왜 문제가 없냐. 일단은 모든 절차 자기는 첫째는 비즈니스는 정도로 해야 된다.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발잠 펴고 잘 수가 있다. 그 발 펴고 잠을 잘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세금은 제가 탈세를 안 하고 다 납부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방법에 있어서 편법을 한 거 하나도 없다. 네 번째는 누구한테 로비한 것도 없다. 해서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도 결과는 너무너무 흐뭇했고 그 관계 부처에서도 와 대단하다. 지금 친구가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 중에서 첫 번째 중에 아까 공감대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면 합법적인 정도적인 비즈니스를 하시라. 지금도 가끔 저한테 상하이나 청도나 이제 이쪽 지역 웨이하이나 이제 옌타이 쪽에서 물건을 조금 편법으로 해서 들어와서 돈을 짭짤하게 번 분들 많아요. 보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단속 기간에 걸린 겁니다. 해서 이제 저를 찾아와 도와달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때보다도 저는 이제 그때 건의한 거가 그러면 돈 벌었으면 그 돈을 쓰시라. 그 돈을 쓰시라. 그러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하시라 부분인데, 그래서 정도 경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파트너 선정에서 보면 지금 보면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억울하다. 내가 명의를 빌려서 지금 했는데 지금 나는 이제 빈털털이 됐다. 전부 다 그 사람 명의로 지금 처음부터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 지금 재산이 됐다. 억울하다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방법이 조금 어렵더라고. 힘들더라도 조금 편법을 써가면서 쉽게 하는 것보다도 정도적으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두 부분이 제가 봐서는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러고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중국하고 한국 왔다 갔다 가면서 듣는 이야기가 제일 맞는 부분이 중국 그 언어가 참 애매하다. 이거 관시가 뭐냐, 관시가. 그래서 관시를 정확한 관시가 뭐냐를 막 이제 설명해 달라 그러는데, 관시를 있으면 비즈니스 다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관시라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관시는 뭐냐, 첫째는 알아야 돼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나하고 파트너로 될 수 있는 사람, 나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바운다리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철강 비즈니스를 하는데 철강을 비즈니스 하는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되고요. 다른 룸에서 철강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룸에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몰린 뭐 내다보고 망원으로 봐봐야 별로 의미가 없고요. 방법을 대서 들어가야만이 그 실질적인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관시라는 거는 바운다리의 어떤 인프라를 의미한다 그 판단 내고요. 근데 이 인프라는 한 번에 뭐 처음 만나서 우린 펑여다, 그러고 술 한잔 먹고 우리는 이제 뭐 두세 번 만나니까 러펑여다, 그러고 한 5번, 6번, 10번 만나서 우리는 이제 허펑여다 해서 그러면 관시가 이루어지냐? 그는 천만에고요. 그는 일단은 과정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면 관시가 형성될 수 없을 거고요. 그래서 다들 보면 착각을 하는데 중국 가면 너무 융성하게 대접하는데 나를 인정하는 거가 아니냐. 그거는 사실 별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를 왜 아까 제가 이제 그 중국 거시경제를 표현을 하면서 FTA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따일루 부분, 뭐 도시화 부분, 삼농 문제를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은 사실 시장 경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당한 부분은 국영업체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상당한 이제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그 전체 전반적인 경제하고 그 산업별로 영향이 상당히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떤 부분을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지금 경제의 성장 견인 그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이따일루만 하더라도 이따일루는 사실 그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옛날 실크로드에 해상 실크로드를 믹서를 한 거고요. 거기에 연관된 국가만 나라만 65개 나라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65개의 나라의 규모, 그 시장 규모를 보면 중국의 몇십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거기에 가서 돈을 다른 사람이 많이 벌었으니까 가야 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게 건의사항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그 파트너한테 어떤 희망을 줄까, 뭘 줄 수 있을까를 명쾌해야 되고요. 그 예를 들어서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징기스칸 예를 들면요, 징기스칸이 처음에 혼자서 이제 군사도 없었거든요. 병사도 없었는데 혼자서 시작을 해서 왜 그렇게 3,600만 평방킬로미터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케이스가 됐을까? 물론 이제 그 원인 중에는 다양한 원인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랑 같이 싸워서 같이 하면 당신은 뭐 이 도시를 우리가 점령하면 도시를 줄게, 같이 하자. 그래서 아주 명확한 줄 수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내가 얻을 거가 뭐냐가 첫 번째가 것 같고요. 그래서 다들 뭐 주도자동하면 내가 좋은 거 결과가 돌아오니까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모든 우리가 지금 뭐 이 유통의 전략이라든지 중국 시장 뭐 진출 전략이라든지 전략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가 저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10,000명, 1,000명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진리지만 10,000명, 1,000명보다도 한 명이 제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징기스칸 그분이 일단은 나랑 같이 싸우면 얻는 거가 뭐다, 뭘 얻을 수 있다가 명쾌하게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적이지만 내가 필요한 인재다. 대표적인 인물이 저베라는 사람인데요. 저베가 이제 아주 이제 활을 잘 쏴요. 해서 저베가 쏜 활을 징기스칸이 맞았어요. 근데 후에 이제 이제 저베가 포로가 됐는데 다들 밑에서 이건 뭐 사형에 처해야 된다. 왜
징기스칸을 활을 쏘았으니까. 근데 징기스칸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인재다. 인재다. 인재는 우리가 꼭 중용해야 된다. 해서 이제 저배를 불러다가 내 용서할 테니까 우리랑 같이 싸우고 싶냐. 당연히 그 사형을 면제하는 당연히 같이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저배 장군이 엄청난 많은 공을 많이 세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리면 징기스칸의 성공 그 요소 두 가지. 역시 여러분들의 중국의 마케팅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면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뭘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꼭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문서화해서 정확하게 문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중국 쪽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정말 내가 필요한 인재냐. 이 인재가 사실 마음에 뭐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좀 안 맞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잘 고민을 잘하면 상당히 아주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 핵심적인 이제 부분이고요. 그 좀 작은 부분은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구두 계약은 해서는 안 되고요. 완벽하게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틀려요. 지역마다 다 많이 틀리는데 특히 광동 지역은 계약서를 많이 안 합니다. 계약서보다도 구두로 많이 하고 그 정상적인 어떤 세금 계산서보다도 현찰 거래를 많이 해요. 근데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조금 이제 그 특화된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중국 지역에서 계약서를 잘하는 부분은 지금 저기 상하이 지역이라고 판단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하이는 그 상하이 문화가 뭐냐? 저는 이제 계약의 문화라고 봐요. 일단 상하이 지역은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사전에 그 사전 합의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전 합의만 잘 되면 약속은 많이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서는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기 어떤 예를 들자면 혹시 여러분들 샤오미 아세요? 샤오미 핸드폰. 혹시 샤오미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샤오미가 지금 이제 핸드폰 모바일로서는 중국에서 약 중국 전체 시장의 21%를 차지하고요. 내가 알기로는 아마 애플이 미국 시장의 44%를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샤오미의 레이준이 한 이야기가, 그러면 레이준 이야기가 당신 목표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 목표는 중국의 애플이 되는 거가 목표다 하거든요. 근데 이 샤오미는 왜 제가 예를 들냐면, 샤오미가 사실 모바일 시작한 지는 이제 후발주자고요. 근데 모바일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굵직굵직한 뭐 대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샤오미는 사실 대기업은 아닙니다. 좀 작은 업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바일 한 지도 3년 조금 넘었고요. 근데 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 좀 사례를 많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학자가 아니니까 조금 이제 개념적인 뭐 어떤 이론적인 보다도 사례를 들면서 강조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상 관계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샤오미를 말씀을 드리면, 샤오미가 잘하는 부분이 마케팅 전략을 잘했어요. 어떤 마케팅이냐면 홍보는 많이 됐는데 물건을 시장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거를 찌거 샤오소, 아주 배고프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아주 특색이고, 그러고 기능을 다른 모바일보다도 더 많게, 더 다양하게, 더 예쁘게 했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샤오미가 또 이제 자동차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동차가 가격이 39,999원. 뭐 아주 획기적인 가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PR을 너무너무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가입니다. 샤오미는 아주 저가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유통 구조에 있어서도 그 상당히 단순하게 심플하게 했고요. 해서 제가 좀 뭐 그 이 5가지 내용을 갖고 시간적 관계로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첨부를 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후에 자료가 있겠는데 혹시 그 사이트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많이 이제 봐야 되는 이제 사이트 후에 열거를 했고요. 그러고 또 이제 그 좀 관심을 갖고 미래에 아주 중국에서는 전망이 밝은 산업을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디어고요. 그러고 그 애니메이션 쪽이고 뉴 에너지 쪽이고요. 그러고 엔터테인먼트 쪽이고 유아용품 쪽이고요. 웨딩 쪽이고 성형 쪽, 로봇 쪽, 환경 쪽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뭐 파트너 선정 뭐 10가지 원칙이라든지 그러고 뭐 중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책을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를 조명하고 싶은 나중에 제가 연락처를 주시면 이 정리된 부분은 제가 메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마무리를 하시죠. 시간상 관계로 또 뒤에도 있는데 그리고 저게 시간상 관계로 질문을 제가 이제 아직 못 받았는데 나중에 메일이 있으니까 메일 주소로 주시고 그러면 제가 답복을 드릴 거고요. 혹시 뭐 나중에 저게 궁금한 부분 의문사항 뭐 하여튼 아무것도 좋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도 이제 사실 25년 동안 하고 인연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무효협회한테도 연락을 줬고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중국 사람이니까 마무리는 제가 중국말로 하겠습니다. 중한一带水毗邻而居是好邻居好朋友好伙伴 한중 양국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좋은 이웃이자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파트너입니다. 中韩企业家们以义为先，以信为重，习礼以信为重，以诚相待，敢为人先。 한중 양국의 기업인들은 의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신용을 중시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용감히 앞장서야 합니다. 美好是属于自信者的，机会是属于开拓者的。 아름다운 미래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의 것이고 기회는 개척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奇迹是属于执着者的。 그리고 기적은 집념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你不想做，你总有借口；你若想做，总会找到方法。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핑계를 찾을 것이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正如达尔文先生在进化论中阐明了物竞天择的观点，我们的企业竞争很像圣物群落的竞争，是最适应的才能最终生存。 다윈이 진화론에서 언급한 적자 생존 개념처럼 기업 간의 경쟁은 생태계의 경쟁과 유사합니다. 达尔文还讲过3句话：不是最强大物种就强大的最大的物种得以生存，也不是最智慧的很聪明的物种得以生存，而是最适应于变化的物种得以生存。 다윈은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오직 환경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종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我想把这个达尔文先生这句话作为我今天演讲的结束。最后，非常感谢主办方对本次活动的精心准备和周到安排，感谢工作人员的配合。最后，祝大家身体健康，万事如意。谢谢大家，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주신 주최 측과 통역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